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요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수완박을 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검수완박인지 금수완박인지 모르겠다. 금수 같은 놈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금수가 박살나는, 완전히 박살나는, 실제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금수 같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박탈이 아니고 박살입니다.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이 지난 3일 날에 검수완박을 공포한 행위는 아마도 지옥문을 스스로 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온전한 국민들의 천국, 그리고 금수 같은 놈들의 지옥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같이 동의하시죠? 그죠? 네. 그런데 그 3일날 공포를 하기 직전에 문재인이 김부겸 등 30여인과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문정부는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연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미친 소리를, 요즘에는 세상이 이상해져서 개들도 돼지들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달리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금수 같은 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드디어 끝장나고 지옥문으로서 걸어가는 그런 때가 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와서 책이 한 권 발간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지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그 책의 이름은 위대한 국민의 시대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5년 동안의 국정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5년을 위대한 국민의 시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신들이 입만 열면 민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에는 민주가 들어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만들어진 민주화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그게 이제 그 민교협입니다. 이제 민주화 그 뭐 추진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그 민변과 민교협이 있고, 그것이 요즘에 바뀌었어요. 민교협이 교수와 연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민주노총 등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는 민주가 감초처럼 쓰이는구나. 감초는 언제나 약을 지을 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짓는 약, 이를테면 정신병자들에게 쓰는 그런 약으로 보이는데, 그 약에는 민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하고 산업화 이렇게 구별을 하죠. 민주화는 좌파, 산업화는 우파,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을 보면서 또 다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그 위대한 국민의 나라, 얘들은 틈만 나면 국민을 외치는데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씁니다. 자, 우리가 필요할 때 넣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할 때 넣는 건 양념이에요. 얘들은 양념으로 쓰는 것 같아요. 국민을 자신들이 필요하면 집어넣고 자신들이 필요 없으면 빼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검수완박인지 금수완박인지 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더불어민주당이라 부르지 않고 더블 민패당이다. 니네들은 더블 민패당이다. 그것도 그냥 더블로 민패를 끼치는 당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이 필요할 때만 국민을 씁니다. 필요 없으면 국민을 안 써요. 국민은 또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 뜻을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뜻하고 다를 때는 국민의 뜻하고 달리 행동을 해서, 제가 어제 이 유튜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들은 청개구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개구리 정권도 곧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민주는 감초처럼 국가는 양념처럼 그렇게 사용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온전히 국민이 국민다운 그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우리가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이제 내년 2월이면 정년인데, 지난 30 몇 년간의 교직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언뜻 최근처럼 길을 잘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뭐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상대를 갔을 것이고, 또 뭐 판검사가 되겠다든지 정치가가 되겠다 하면 법대나 사회대를 갔겠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은 후회스러운 것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금수 같은 놈들이 인간처럼 말을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면서, 그냥 애초에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나 행정 쪽을 택했더라면 요즘같이 필요한 때에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노하고 경악하고 하는 것은, 이들이 법을 빙자해서 제멋대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개돼지처럼 여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국민을 쓰고, 필요 없으면은 국민을 내치고, 자기들이 입만 열면은 민주를 외치면서 반민주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사실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저들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검수완박이 별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냐면은 검수완박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2014년도에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지명할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국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특검을 임명을 하고, 물론 임명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해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저들이 워낙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럼 검사가 안 하면
검사 밑에 누가 있습니까? 검사 밑에는 사법 경찰이 있습니다. 그 사람 수사관이 있어요. 검찰 수사관. 검사가 수사를 안 해도 검사가 수사를 부탁해서 그 수사관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경찰하고 그 다음에 검찰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필요하겠다면은 상설특검을 임명하고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거기에서 두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 경제하고 부패. 아니, 경제하고 부패 이거 빼고 뭐가 있습니까? 경제하고 부패 다 정치가 선거 다 이것도 사실은 경제와 부패 아니면은 부패와 관련이 되죠. 선거도 부정선거 이게 부패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이 빠져나갈 구멍이 뭐냐? 사회 정의를 향해서 나가는 구멍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놈들이 워낙 지금 날치기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요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4개월 지난 다음에 라고 하는데 4개월 이전에는 여전히 수사권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한 협의체를 구성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중수청이 설치가 된 다음에 이 수사 권한을 넘겨야 되는데, 중수청 어떻게 설치합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죠.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중수청은 절대로 임기 내내 설치 못합니다. 그럼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포악함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법에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박탈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금수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 아시다시피 이미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이미 수사가 시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된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뭐겠습니까? 강제로 이렇게 그만두게 하는 블랙리스트,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터질 거예요. 그러면 시작되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중수청이 넘어가야 이거를 합의를 해서 어디로 넘겨야 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걸려든 망에 이미 딱 잡혀있는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절대로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 수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제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속해 있는 정교모에서 헌법 소원했습니다. 헌법 소원하면 이게 이놈들이 또 헌법 소원, 이 헌법 재판관들이 다 저쪽이잖아요. 그러면 질질 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 재판관, 그 다음에 대법관, 이게 임기 5년 이내 거의 다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정권 이내에 차기 정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다 모조리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헌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끌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급히 그 긴급 요 뭐라 하나 이게 가처분. 그러니까 이제 요 내리기 전까지 빨리 가처분 이거 정지시키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쟁을 해나갈 것이고,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놈들이, 인간이 금수의 지배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인간이 금수를 부리는 것이지 어떻게 금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령 저들에게 마지막 폐악질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권력을 뺏어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6월 1일 지금 이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압승을 하면은 대법관들도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들도 지네 멋대로 못해요. 촛불의 협박 공갈에 꼼짝 못해서 억지 탄핵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꾸로 국민의힘 바로 정신이 바로 올바른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말하는 정당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을 느끼고 저들이 아마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 다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선거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선거는 이미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면 3개월이면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이 중에서 과반수에 속하는 125개가 선거소송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지난 4.15 총선이 무효라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재선거가 필요하고 재선거를 하고 나면 여대 야소로 다시 지금 여대 야소고 며칠 지나면은 여소야대가 되지만 다시 원위치해서 여대 야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 단계를 밟아서 2024년 4월 1일에 있을 총선에서 아마도 거꾸로 완전히 개헌까지 가능한 정도의 그런 그 압도적인 우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해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선의 강과 그리고 총선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가 아니고 우리가 두 개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빛나는 영광의 대한민국의 나라 그렇게 바뀔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문재인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금수 같은 정권의 위대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국민의 나라 이것은 앞에다 적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국민의 나라에 저희들은 제물로서 바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네들이 고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말하고 나니 그렇네요. 그런 더러운 금수 같은 자들을 제물로 바친다가 그건 아니죠. 제물은 신성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일단 불로 태워가지고 죄를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발악을 하는 때까지 발악을 하는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며칠 전에 했던 것처럼 완전히 악패를 청산한 다음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일 우리 양산에 가게 되는데 이미 예고가 된 것처럼 양산에 오기 전에 악패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하려면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학교에 가서 큰 학교 있지 않습니까? 큰 학교 가서 좀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게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지가 회개를 하고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 자가 결국 제물로 바쳐지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얘기하지만 타락한 천사는 있어도
타락한 전사가 사탄이 되는데 사탄이 회개해가지고 천사가 되는 일 없거든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걔들이 아무리 발을 씻고 빌고 그 다음에 속고 대제를 해도 그런 악마의 자식들이 천사가 될 일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그런 악마의 자식들은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절멸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